새롭게 문을 연 울산저널 밥TV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울산 동구 예비 후보이신 국회의원 김종훈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점차 정치 얘기하기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니면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스크와 관련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선거 얘기 꺼내기 많이 어려웠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치인은 한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서 한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이제 정치를 했는데 아직 정치를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어렵게 사실은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가장 아픈 손가락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왜 내 노동자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챙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정치라고 여겨서 4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해왔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제가 만나뵈신 중에서요 가장 길게 소개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시다 보니까 오늘 좀 더 생생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께 이미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후보자님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인생극장 가시죠. 네. 아유, 우리 어떻게 보니까 다 흑백 사진밖에 없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생을 반영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늘 어두운 집을 살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첫 사진의 모습이 저희들 누님하고 저희 남동생하고 찍은 거예요. 우리는 10남매였는데 3남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아이고야. 저는 이제 10남매 중에 9번째예요. 그 위에 또 5분의 누님이 계시고 남동생이 한 분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들 낳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9번째 퇴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대학을 와서 많은 사실상 고민을 했죠. 대학을 처지도 못했고 와서 그런 속에서 갈등과 방황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사회로 좀 갈 수 있을까라는 첫 고민을 시작했을 때가 80년대인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우리 누님들 딱 보기에도 같은 종 같죠. 덩치들이 다 그만하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누님들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마지막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우리 정론관에서 이제 저희들 함께 썼던 모습입니다. 노동자들을 썼는데 국회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같이 가지 않으면 기자회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찾아왔다면 이해가 될지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청소 노동자가 자기 본인들이 쉬는 휴게실에 뱀이 나오고 쥐가 나온다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국가 것도 기관에서 저는 정말일까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이래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해결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리저리 찾아가는 데가 안 되면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쨌든 기자회견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국가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단면을 네. 또 우리가 국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딱 빼기에도요. 예. 달마상 같다. 예. 웃으시는 모습이 참 정간다 이랬는데 그러게요.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취약층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게 바로 얼굴에도 예. 나타나신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21대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4년간의 정치를 보면 힘들다, 아프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이 경제가 참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고요. 그중에 조선산업이 위기였고 제조업의 위기였습니다. 동구는 큰 아픔이 있기도 했어요. 3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지역을 떠나가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고용 안정, 고용 승계라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제조업의 어떤 중심 도시인 울산을 이 제조업에 대한 것을 새로운 어떤 설계하지 않으면은 고용의 문제도 있지만 울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을 아시다시피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한 30년 가까이를 정경일치의 정치를 해왔잖아요. 재벌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았다는 거죠. 복지 뭐 이런 부분들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회관을 다 팔아버린 이런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머물 것인가 떠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의 어떤 상황이 동구의 상황이고 그렇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고민해오고 한결같이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싸우고 했던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모색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 지금도 역시 내가 일할 때다. 정말 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결과가 좋아서 올해 21대 국회의원 울산동구 지역 김종훈 당선이라고 한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곧바로 행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첫 번째는 들어가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국회부터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면은 어떤 정치도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첫 번째 저는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국회 특권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상식에 맞게 국회가 운영되고 또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 저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정치는 바로 설 수도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속에서 원청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청 책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셨다시피 지금 세계 1등 조선업소라는 현대 중공 내에서도 지금 이제 임금 체불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임금을 20% 30% 적게 주고 그러나 떼어 먹거나 이런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단가 후리치기 하고 그것이 어떤 4대 보험으로 연결되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도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불법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저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일이건 불법이 있으면 안 되고 특히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최병문 논설실장님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노동자 도시 울산 동구가 그동안 노동자 출신 혹은 노동자 지지 후보가 국회의원과 구청장 이런 쪽으로 당선되는 등으로 노동자 표심이 잘 발휘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진보 후보 단일화가 많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진보 후보의 단일화가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노동당 이가병 후보와 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시고 민주당 이수영 후보의 극적인 양보를 받아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 당선 전략은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으로 보면 상당히 어쨌든 60년대 공업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도시예요. 사실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야당 도시였는데 갑자기 이게 보수적인 데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어쨌든 노동자들의 건강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진보적인 것이 강한 도시가 또 울산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또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가슴 아픈 거는 왜 진보 진영들은 너희 이렇게 단일화는 얘기를 써야 될까? 애초에 하나가 좀 될 수 없을까? 저는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민주노총과도 그렇고 여러 어쨌든 정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좀 하나 되는 노력을 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가보니까 큰 간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차이도 못 느끼겠어요.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떤 가치의 기준이나 또 관점이나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중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가 큰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이런 안타까움이 먼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일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전제로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의견을 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보다 그 대의라는 어떤 측면에서 그동안의 노동자의 어떤 대의, 그런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어온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민주노총이든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어쨌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논의는 이미 좀 시작되어 있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민주당하고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고민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민주당 현실적으로는 또 여당이기도 해서 뭐 그렇게 논의하기가 좀 쉽지 않는 지점이 좀 많을 거라고 여기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울산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울산을 통해서 우리 또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정치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완성 또 적폐청산의 어떤 길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현실이고 지점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이 참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시다 보니까 입법 활동보다는 강경투쟁에 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계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진짜 노동 존중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김 후보님께서 20대 국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이 지역 경제와 소비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재난 기본소득을 이번 추경에 도입하자고 주장하셨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재용 또 소카 대표 등도 같은 주장을 펼치던데 재난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실현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첫 국회에 가서 가장 놀란 거는 국회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울산도 투쟁을 많이 하고 노동자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국회 앞 건물마다 또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은 적은 사업장, 10명 되는 사업장에서 몇십 명 되는 사업장까지 3년에서 5년 이렇게 천막도 제대로 못 치고 비닐 덮어 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그분들과 어쨌든 간에 첫 어쨌든 국회를 등원하면서 그분들의 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강경한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아픈 마음, 가장 어려운 곳에 제가 가야 될 어떤 역할이고 그 마음으로
국회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4년 동안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진보 진영이 법안들을 이제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어떤 의원들은 뭐 30개,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막 이래서 저도 국회에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지요. 문구 하나 수정하고 그다음 조사 하나 바꾸고 일본식 용어 하나 바꿨다고 이 법안들이 통과된 게 몇백 개가 통과됐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여야 쟁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물으라면 저는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여소야대고 되고 난 뒤에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나 또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나 또 적폐청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가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선진화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단 한 가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진보진영에 일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많이 하겠죠. 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50년이 다 됐는데 저 안에서는 400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매년 8명에서 1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일명 기업살인 처벌법을 만들지만 뭐 눈도 뭐 주지 않는 거예요.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통과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제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거예요. 또 유통산업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백화점이 매주 쉴까요 안 쉴까요? 백화점은 매주는 안 쉬죠?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들 한 2주에 한 번 쉬겠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2주에 한 번 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보면은 한 4-5달은 아예 쉬지가 않아요. 왜 쉬지가 않냐 그러면 해가지고 특별 세일한다.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다. 그 다음에 뭐 설날이다. 추석이다. 이렇게 쉬지를 않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손으로도 꼽아라 하면은 몇 번 쉬지 않는 이런 유통산업발전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서 통과해보자.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책임법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저는 임금을 주는데 왜 본인들은 다 줬다는데 왜 떼어먹는 제도가 있는지를 이해가 못해요. 제가 구청에 있을 때 해가지고 광급공사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없는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뭐냐 그러면 임금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임금 다 받았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이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재비든 다 내려주면은 임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간단한 걸 법으로 만들자고 해도 이것도 통과 안 시켜줍니다. 결국 임금 체불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양반들은 관심이 없고 이런 걸 잘 제출하지 않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수의 어떤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민생을 위한 어떤 법안들을 제출하지만 이것들은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고. 아직까지 다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어떤 기본 소득을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소득이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들 때 가장 힘들거든요. 길게 얘기하고 그런 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가 저성장에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내수가 안 되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에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내수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기가 위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든 뭐든 소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정부가 이걸 재난재해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비상시기는 비상시기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선산업 할 때 위기일 때 11조를 했고 지금 요번에도 11조 정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추경을. 대체적으로는 기업 지원이거나 전체 폭넓게 어쨌든 하는 거지 실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소상인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본소득으로 해서 전달을 한다면 최소 지금 어쨌든 간에 먹고 살 수 있는 처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위기다. 그런 재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보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거든요. 네. 김 후보님의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과 법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유권자들께 또 한 번 찍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지지호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거를 도와달라 하기는 너무나 미안한 형국입니다. 저 혼자 다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촛불은 정권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던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재벌의 곳간에는 돈이 쌓여가고 있지만은 없는 사람의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한다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근대 시대를 중심으로 해가 보더라도 100년간의 어떤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쉽게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적폐를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21대는 이 적폐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로 보면은 더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선 사람이 위기는 위기일 때대로 기업은 돈잔치를 합니다. 또 어려우면 또 좋을 때는 더 많은 돈잔치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럴 때나 저럴 때는 다 어렵습니다. 이 잘못된 어쨌든 간에 재벌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정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 김정은이 최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모두가 행복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눈에 띄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없고 실현할 돈을 노리는 사람은 많다. 공직자 중에서. 그리고 또 재벌 국가는 가득한데 없는 사람은 항상 배고프다. 네, 현 세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정책을 세우고 세금으로서 저희가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꼼수를 누리는 사람들 이미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걸 놓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현 사회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적폐니 막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국회의원 분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 모기탕에 앉아서 하고는 있는데 네. 판검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모기탕에 그랬어요. 네. 아, 판검사들 우리나라 정치 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는 소위 말 잘난 사람들은 너무 정치를 많이 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 돼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했어요. 당신들은 꼴찌만 하면 몰라 이러니까 왜요 이러더라. 내 학교 다닐 때 1등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 등 토닥거려주지. 늘 애가 칭찬받지. 늘 두들겨 맞고 늘 야자하다가 도망가는 그 심정을 당신들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지금 또 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꼴찌만 하면 잘 모른다. 네.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정치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해야 되는데 지금 또 정치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이 저는 네. 하고 눈에 있다고 보여요. 네네. 생각합니다. 가보니까요. 실제 모든 이해관계가 그렇게 엮여 있어요. 우리 없는 사람들은 접근도 안 돼요.
또 힘없는 국민들은 그거 가지고 부탁을 해보려고 해도 알아야 부탁을 하죠. 만나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규정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허물지 않고는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떤 국회 이런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 거죠. 예.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먼저 실현해야 되는 국회에서 예. 민주주의가 아닌 아주 옛날 본건적인 방식을 이루고 있고, 저는 그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곳간이 가득 차 있다면 활짝 열어라. 예. 나라가 힘들다. 백성들을 살려도 어떻게 국회의원 그러니까 네. 평균 재산이 그렇죠. 한 4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보는 안 되시네요. 그래도. 적은 재산은 네. 아니죠. 그게 네. 뭐 신고가 A니까 이래저래 하면 뭐 한 50억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야 네. 되겠죠. 이분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판검사 얘기도 했지만은 이분들은 판검사 하다가 또 이제 국회에 왔다가 나가면 또 어디로 갈까요? 나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또 네. 대기업도 뭐 고문 자원 변호사로 갈 거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이라 또 렛대로도 달았겠다. 네. 뭐 계급차 하나 더 아이고, 달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해관계는 우리 없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규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나간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렛대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렛대루에 따라서 가는 미래가 달라져 있네요. 네, 근데 저는 그렇죠. 일단 그런 분이건 저런 분이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보상해 드려야죠. 기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행적을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분들의 뒷모습도 좀 훌륭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김종훈 후보님께서는 언제나 훌륭한 뒷모습을 유지해 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앞모습은 이미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하라고 말씀하실 때서 제가 오늘 마음의 위안을 많이 네. 갖고 갑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는데 네. 제게 또 따로 부탁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치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 사람이지만은 우리 때는 다 사회가 너무 어렵고 군부 독재 시대여서 정말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다 뭐 혁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정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정치라는 어떤 영역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먼 길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럽다, 이것은 아니라고 피하는 순간에 그 고정된 어떤 집단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어떤 리그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욕도 하지만은 내가 나서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정치의 주인이 돼야 됐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갖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저는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함께하는 정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치 속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묻는다면 모자란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을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지금 정치라는 영역이 있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결심과 마음이 저는 변한 게 저는 없고, 저는 그렇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 어떤 기본의 어떤 생각, 초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또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볼 건가를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또 책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네.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시민들도 주인의식으로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가는 길이 쉽진 않겠지만 예. 저희 후보님의 그 예. 스마일 인사를 잘해 저희가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자, 하나